오늘 말씀드리는 투잡, 즉 문라이팅은 뭐냐면 인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IT 기업에 IT 전문가로 취직을 해서 정규직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저녁에 가서 따로 일하는 투잡을 하는 문제, 그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정규직. 별도의 일을 추가로 하는 것만 문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위프로에서 우리 직원들 중에 투잡을 해서 문제가 생긴 직원 300명을 해고했다라고 발표를 해봤어요. 300명이나 투잡을 뛰었어요? 월급을 받으면서 경쟁사 일을 맡아서 하는 이런 범죄에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발각을 해냈고 이 사람들 전부 해고했다. 그게 30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뭐 좀 해고할 만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자, 경쟁사 일이 아니면 이게 이야기가 다른 거죠. 조금 애매할 수 있겠네요. 이 이슈가 지금 인도에서 굉장히 이제 큰 이슈인 모양이군요. 예, 그렇죠. 그렇죠. 강성현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재미난 남아시아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함께해 주실 우리 강성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 주변에서 리액션 뭐 이런 것들 좀 제가 봤는데요. 우리 교수님 수염이 너무 멋지다고. 아, 그래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수염이 매력적이시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화면에서 볼 때 진짜 멋지십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저도 나중에 그렇게 수염 한번 좀 길러보고 싶은데 오늘은 인도의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오늘은 사실은 인도 투잡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투잡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낮에 회사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또 일을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인도에서는 최고 연봉 수준의 최고 직장에 가야 투잡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니 연봉이 올라갈수록 투잡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직장도 좋고 연봉도 투잡? 세고 하니까요. 근데 인도는 다릅니다. 최근에 사건이 난 게요. 2022년 9월입니다. 인도 IT 기업 그러면 뭐 한 3개 정도를 크게 꼽는데요. 3-4개. 그 중에 하나가 위프로라는 회사인데요. 위프로에서 그 회장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한 게 뭐냐면 우리 직원들 중에 투잡을 해서 문제가 생긴 직원 300명을 해고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려요. 300명이나 투잡을 뛰었어요? 예. 근데 아니 해고 당한 직원이 300명입니다. 투잡을 뛴 거는 몇 훨씬 명인지 많고? 예,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요. 오. 근데 그때 그 회장이 위프로 회장이 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건 사기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잡하는 거 사기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인도에서는 투잡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문라이팅이라고 그럽니다. 문라이팅. 예, 그러니까 저녁에 밤에 일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밤에 이제 불 켜놓고 뭔가 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정규직으로 고용돼서 일을 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정규직. 별도의 일을 추가로 하는 것만 문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인도 언론의 문라이팅에 관한 그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문라이팅을 자 가난한 친구가 그간 생긴 빚을 갚기 위해서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문라이팅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투잡이고. 예. 그런 투잡은 첫째 정규직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멀티잡이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요. 그렇겠죠. 네네. 그다음에 데이터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득이 적어서 여러 가지 일로 소득을 채워 넣는 사람들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투잡, 즉 문라이팅은 뭐냐면
인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IT 기업에 네. IT 전문가로 취직을 해서 정규직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저녁에 가서 따로 일하는 투잡을 하는 문제. 그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톤을 보니까 투잡을 뛸 때도 뭐 편의점 뛰고 이런 거는 뭐 전혀, 말도 아니고 전혀 아니. 아마 최고의 시즌 다니면서 그 직장에 다니는 무언가를 이용해서 또 다른 일을 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내가 위프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시티은행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시티은행에서 하는 뭐를 만들어요. 이제 뭐 고객 뭐 관리 앱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네. 고객용 앱을 그런데 온 거죠.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싱가포르 은행에서 이런 프로젝트 하는데 너 그러면 돈 줄게 같이 할래?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위프로에서 발표할 때부터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요. 네. 월급을 받으면서 경쟁사 일을 맡아서 하는 이런 범죄에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발각을 해냈고 이 사람들 전부 해고했다. 그게 30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뭐 좀 해고할 만하네요. 그런데 네. 문제는 네? 자 경쟁사 일이 아니면 이게 이야기가 다른 거죠. 조금 애매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첫째, 이게 불법 아닙니까? 이 질문부터 우선 나오죠. 불법이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겁니다. 공장법이 있어요. 인도에? 예, 1940년대부터 있던 공장법에는 공장 노동자는 그렇게 이중 고용해서 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망가지잖아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퇴근해서 또 일을 하고 이러면 돈을 그 사람이 조금 더 벌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공장법에는 금지가 돼 있는데 중요한 건 IT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거 불법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소송해봐야 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 계약서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와 이해상충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든 너가 그 이해상충 되는 건지를 너가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는 쉬어야 되는 시간 왜냐면 내일은 또 우리 그렇죠. 회사에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죠. 쉬어야 되는 시간에 딴 회사 일을 하고 있으면 너 우리 회사에서 최선을 못할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IBM도 경고를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조심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가 또 이제 큰 IT 기업인데 거기 이제 CFO가 도덕적인 문제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인포시스가 또 유명한 IT 기업이잖아요. 인포시스 그 인사관리 부서에서 전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 투잡하기 전에 반드시 보고해라. 자기 고용 계약서를 확인하시라. 확인해라. 그리고 그거 제대로 확인 안 해서 불이익 오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 못 진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한 편인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마힌드라 그룹 아시죠? 마힌드라. 예. 그 테크 마힌드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 CEO가 구르난이라는 사람인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너희들이 월급을 적게 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월급 충분히 주면 너 같은 피곤한데 하겠냐? 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야 계약이라는 건 뭐야? N 시간을 당신이 우리 회사 와서 일하라고 계약이 돼 있는데 내가 N 시간 일해줬고 집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제 또 인포시스 출신의 전직 다이렉터 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퇴근 후의 시간을 회사에서 나한테 정해준다고? 말이 되냐? 이게 무슨 민주주의 나라고 자본주의 경제냐? 웃기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문라이팅을 뭔가 야 이걸 그렇지 그럼 말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심한 게 네. 어처구니 없는 기업이 하나 끼어들어요. 수익이라는 기업인데 지금 보시죠. 수익이? 예, 수익이라고 네. 300개 이상 도시에서 음식 배달해 주는 아. 업체고요. 네, 배달업체네. 20년, 21년 기준으로 3억 3천만 달러 그 매출이 나오는 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익은 2억 달러 적자입니다. 아직 적자 상태 기업이고요. 이런 이제 기업인데 이 기업이 내놓고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주말이나 퇴근 후에 무슨 일을 하던 이해상충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투잡, 쓰리잡 하세요라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아, 그 이 이슈가 지금 인도에서 굉장히 이제 큰 이슈인 모양이군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되고 나니까 네. 이제 문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 간단하지 않게 파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음식 배달업 하는 데서 IT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네. 어떻게 인포시스나 위프로 이런 데서 하는 일이랑 같겠냐. 그러니까 무슨 배달 업체까지 끼어들어서 여기 지금 이야기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이런 넌 낄 때도 아니다 임마. 이런 그렇죠. 거네.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위프로만 해도 거래 업체가 주로 포춘 500에 들어있는 고객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세 가지인데 첫째, 기업 내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 두 번째, 영업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 그러면 당연히 고객사가 위프로하고 거래를 끊어버리겠죠. 그렇겠죠.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근무 시간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아니 투잡이나 쓰리잡을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자기가 친숙하게 하는 업무에서 할 거 아니냐.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퍼도 그렇게 들어올 거고. 그렇죠. 그 말은 하던 일을 딴 데서 또 한다는 뜻 아니겠냐. 이거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어떻게 잡았지? 아니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게 노트북에 뭐 달아놨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무슨 뭐 스파이웨어 감시를 하는 거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한국의 건강보험 번호처럼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 번호로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UAN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선 누구나 하나의 번호를 단일하게 써야 됩니다. 자기 고용보험 번호. 그래야 나중에 이제 거기에 적립된 돈에서 받고. 퇴직금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UAN 번호를 갖고 추적해서 걸린 사람만 몇백 명인지 알 수도 없는데 걸린 사람 중에 경쟁업체에서 일을 했다더라라는 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잘린 사람이 300명입니다.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이쪽 회사에서도 등록을 그 번호로 해놓고 다른 회사에도 그 번호로 중복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잡히지 않았겠죠. 야 너무 뻔뻔한 거 아닐까? 아니 왜 그러냐면 퇴직금이 늘어나잖아요. 아니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받는 돈이 월 15,000루피가 넘어가면 네. 1루피는 한 1달러가 한 82루피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월 15,000루피 이상이면 필수 가입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는 혜택을 보자고 그러면 가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 기준으로 보기엔 너무 뻔뻔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잘린 300명 말고 몇 명이 했을지 상상도 안 되고. 그러게 몇십 배 이상은 되겠죠 뭐. 근데 이제 또 여기에 정치인이 끼어들죠 이제. 정치는 또 왜 이렇게? 예,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이 끼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찬드라 세카라가 뭐라고 하냐면 기업들은 바뀐 경제활동의 패턴을 인지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바뀐 경제활동 패턴을 인지하고 적응하라고요? 예. 기업인들한테? 예. 그럼 투잡 쓰리잡 뛰는 거 잘 좀 인정하라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이런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문라이팅 이야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는 아주 일부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투잡이나 멀티잡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 진영이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차라리 그럼 법률을 만들어 정리를 좀 해봐 이랬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법으로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아니 이걸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상점 및 상업시설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규정도 있는데 거기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중 고용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에서 내가 동시에 일을 하면 나한테 건강보험료를 어디서 넣어줘요? 두 군데가 나눠서 넣어줄 리는 없는 것 같고. 나누기 시작하면 그러면 세 군데에서 일하면 복잡해지는데. 나눠줍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quiet quitting이라는 거 유행이잖아요. quiet quitting. 예, 조용히 네. 사표 낸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출근은 하는데 돈 받은 만큼만 일한다. 일하고, 예. 이런 거. 그래서 인도에서도 설문조사를 하면요. 자기 근무 시간에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한다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인도에서도. 그다음에 또 하나. 400명 IT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투잡하느냐? 그랬더니 65%가 투잡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70%가 뭐라고 그러냐면 투잡하는 게 알려지면 자기 명성에는 타격이 온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쟤는 투잡한대 그러면 뭔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네요. 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쉬쉬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69%는 자기 취미 생활 가지고 돈 벌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뭐 맥킨지가 조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EU가 2019년에 지침을 내려요. EU에서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합의된 시간 외의 다른 노동하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산업 구조에서 변화가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직장에 대한 그 충성과 내지는 그 직장이 또 그 노동자들을 챙겨주는 어떤 그 복지도 있고 복지를 생각을 하는데 노동의 미래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따지면 아주 큰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인도로만 줄여서 보자면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인도의 산업 구조하고 인도 노동 시장의 문제입니다. 산업 구조와 노동 시장.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이 없잖아요. 인도가 예. 그러니까 완전히 서비스 산업으로 치중을 해 있는데 서비스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입에 불칠하는 자영업. 네네네. 그리고 일부 좋은 말로 수출 주도형, 나쁜 말로는 해외 하청 IT 산업. 그러니까 이 해외 하청 IT 산업의 그 자리를 잡은 노동자들은 인도에선 성공한 거죠. 남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월급을 받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자체가 불안해하고 추가 소득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이 사람들만 하는 투잡이 이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잡이 국제적인 또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IT 산업의 경쟁력이 어떤 아주 익스클루시브한 신기술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웬만한 전문가들은 할 수 있는 건데 싸다. 그래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아니 투잡으로 맡기든 쓰리잡으로 맡기든 결과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일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새로 고용을 해야 되고 인도에 지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 힘들죠. 부담되고. 예.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 명 책임자 프로젝트 책임자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비용을 주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저녁에 일하는 걸로 묶어내 가지고 결과물만 나오면 되니까. 싸게 만들어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당연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재택근무도 그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코로나가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이유가 된다라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최근에 인도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 회의에 참석해라, 출근해라, 통보가 오면
다음 곧바로 사표 보낸다는 거예요. 이메일로. 왜?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 인도 기업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사적으로 편하게 인도 사람들. 그랬더니 그 사람들 막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가 바보가 아니니까 네 부인 이름으로 취직을 해놓은 거야. 근데 출근하라고 그러면 너 같으면 하겠냐? 사표 내야지. 그러니까 제가 IT 전문가잖아요. 그럼 UAM으로 추적을 해서 잡히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가족 이름으로 그냥 등록시켜놓고. 예. 그러면 다른 회사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정주부로 있는 부인이건 뭐 딸이건 어머니건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저녁에 와서 일은 제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직장은 불만이 없죠.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니까. 네네. 약속한 날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했으니 회의합시다. 우리가 이거 마감하는 회의합시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면 저는 회의하고 이런 직장이면 사표 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회사 입장에선 그냥 됐어요. 좀 나오지 말고 계속 일해 이러든지 뭐 끊든지 이렇게 갈 텐데. 예전에 보면 저희 무슨 저 방송사 쪽에서 보면 성우분이신데 여러 군데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항상 저 받는 이름이 방송사별로 다 달라요. 그분은. 왜냐면 이제 뭐 세금 문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도 보면 가족 뭐 와이프 뭐 딸 뭐 누구 뭐 처형 뭐 이렇게 해서 통장 여러 개 들고 다니면서 그랬던 분이 예전에 얼핏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가능하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게 있는 게요. 최근에 지금 인플레가 덮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150만 루피 연봉 이상은 30% 세금을 내야 돼요. 연봉이 150만 루피가 넘어가면 그리고 125만에서 150만 사이는 25% 그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IT 섹터에 취직을 한 직장인들은 이 25나 30% 세금을 내야 되는데 25만 루피 이하 연봉은 무조건 세금을 안 내요.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소득세 내는 사람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으면 2% 뭐 해봐야 1%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뺏기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이 밑으로 만들겠군요. 그러니까 자기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연봉이 이미 높으니까 IT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인플레 압력까지 닥치니까 자기는 이제 그 문라이팅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플립카트라는 회사의 본사인데요. 플립카트? 이 회사가 2016년에 직원이 3만 명이었고요. 19년에는 매출이 55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도의 아마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존이 진출해 있습니다. 자, 이 플립카트라는 회사가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바로 문라이팅을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럼 저 투잡 뛰는 사람들만 모아서 창업한 거예요? 2명이 그 반살 형제가요. 낮에는 출근하고 다른 회사. 저녁에는 앉아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 온라인 커머스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이래가지고 창업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IT 섹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꼭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업 준비를 사표를 내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 다니면서 합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저신뢰 사회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신뢰? 회사도 노동자들을 믿지 못하고 노동자도 회사를 믿지 못하고요. 사회에서 그 누구도 그 누구를 믿지 않습니다. 가족만 믿죠. 가족과 시족. 이 관련해서 제가 인도 다녀온 사람한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인도는 거짓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가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면 이런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통 사회에서 흔히 있는 도덕적인 오리엔테이션의 한 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통 사회의 도덕이라는 건 정서적 관계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대에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자랄 땐 이랬어요. 옆 동네 애들이 지나가면 돌을 던져서 애들 뭐 머리도 다치고 깨지고. 뭐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 동네에서 문제된 적이 없어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 동네 애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 안에 있는 개를 어떤 애가 발로 찼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정말 혼납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네네네. 그겁니다. 그 모럴을 지켜야 되는 바운더리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지켜지는 룰이 정서에 기반한 아주 강한 연대의 도덕률을 갖는데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고 나면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시민사회라는 게 구축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사람 물건을 좀 내가 훔치든 혹은 뭐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보든 그건 전혀 알 바가 아닌 거군요.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 사람에게 벌칙을 줄 거냐 말 거냐는 이제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결정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친 사고가 여기에서도 실제로 뭔가 엄벌을 받을 만한 사고인지에 대한 중요한 건 그 바운더리지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관계망이 이게 사회학이나 경영학에서도 그 분석을 하더라고요. 사회적인 관계망이 이렇게 바인딩되는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확장이 아니고 생존에. 네네. 그러면 생존에 유리하다는 건 간단하죠. 제가 우리 식구들만 믿고 일을 해야죠. 한국 기업들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70년대는 훨씬 심했죠. 그렇죠.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가족들만 믿고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 사촌들 믿고 그 이상은 믿지 않죠. 근데 이제 가족들끼리 싸움이 나면 신문에 막 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현상이 지금 사회적인 경제적인 발전과는 다르게 지체가 되면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전생을 믿으니까 그렇다는 둥, 뭐 인도 사람들이 어떻다는 둥, 그거 아닙니다. 그래. 한국에서도 당연히 60년대, 70년대, 50년대에는 그렇게 살았고요. 당연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여튼 네. 넘어가자면 또 하나는 문제가 이겁니다. IT 산업에 그러면 이제 진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받는 연봉이 높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인도에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포시스가 신입사원이 2010년에 받는 연봉이 그러니까 30만 루피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입사원 연봉입니다. 네. 이제 연차가 올라가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그게 한국 돈으로 520만 원 정도입니다. 뭐 적지 않은데요? 한국 돈으로 520만 원. 연봉? 예. 월급이 아니라 연봉? 예. 되게 적네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압력을 받겠죠. 아니 내가 뭐 0.1% 1% 안에 들어가서 공과대학에 가서 공과대학 1학년 때부터 이루어지던 리크루팅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탈락도 되지 않고 4년 졸업을 해서 드디어 인포시스 신입사원이 돼서 온 집안이 잔치를 하고 자랑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월급 40만 원이야. 예. 그리고 15년간 연봉 체제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네네. 평균 매년 3에서 6% 정도 인상해 준다고 그래요. 연 3에서 6. 예. 그럼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잡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약간의 선입견하고 반대되는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죠. 이게 뭐냐면요. 1950년에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950년. 예. 1등 자리에 독일이 있죠. 야, 열심히 그렇죠? 했다. 예. 한국이 어디 있나요? 5번째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저 때도 나름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네네네. 그렇죠? 자, 2001년입니다. 그냥 뭐 독보적인 일이죠. 예, 한국입니다. 한국. 예, 독보적인 일인데 아니 저기에서 뭐 그 인도 한번 보시죠. 저
5번째 정도 되죠? 예, 인도. 네. 근데 보시죠. 그다음 이게 2017년입니다. 17년. 예. 한국보다 인도가 위에 있죠. 에? 예. 이거 맞는 통계입니까 이거? 예. 이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하는 Our World in Data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예. 인도 사람들이 게으르다라거나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아니 한국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겨울에 농사철이 아닐 때 50년대 60년대 아저씨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새끼 꼬는 거? 그렇죠. 그리고 고스톱? 놀아야 돼요. 숨 쉬고. 왜? 숨 숨 쉬고 노는 게 낫지 나가서 투전판에 들어가거나 그럼 다 날리죠. 막걸리 마시거나 네. 이러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모럴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자, 이거는 법률 규정에 관한 겁니다. 여기 이제 인도가 나오는데요. 하루에 12시간까지 노동을 할 수 있게 지금 법률 규정을 바꾸려고 그러고요. 몰아서 할 때는. 그러니까 12시간이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줄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늘리는 방식인 겁니다. 더 일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몰아서 할 때는 하되 이제 그 한 주에는 48시간으로 제한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여기 한국 보이시죠? 아래서 세 번째. 40시간 나와 있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0년 그 11월 달 기준으로 규정입니다. 그런데 자, 보시죠. 자, 어느 도시에서 얼마나 일을 할까요? 인도 뭄바이. 자, 서울은 어디 있나요? 서울이 한참 아래죠. 한 7등쯤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인도 뭄바이 그리고 뉴델리. 그리고 저 베트남 요즘 경제가 하노이. 뜨겁죠. 하노이. 예. 그러니까 노동 시간 자체가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죠. 생산성이 훨씬 중요하고요. 하지만 지금 인도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게으르게 산다거나 일을 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자,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러니까 지금 20에서 34살 사이의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인도가 1등이죠. 와, 인도 다른 나라 2위랑도 격차가 좀 있는데. 예, 인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사는 거 아니고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그리고 또 정규직인 사람들은 정규직인 사람대로. 그러면 또 한 가지. 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까요? 그러면 여기 시골 지역 사람들 그 시즌별로 조금씩 다르니까요. 한 주에 어느 정도 일을 하는지. 그런데 시골하고 도시 지역하고 차이가 굉장히 나죠. 와, 그러네요. 예. 도시 지역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주말에 쉬고 이런 거요. 그 인도의 상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해요. 주말에도 계속? 예. 일을 하고 출근 안 하면 주말에는 이제 바로 문라이팅을 하고 또 다른 일 하고. 예, 투잡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런 겁니다. 첫째, 인도의 인포시스나 이런 회사에 대해서 IT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전문가들이 자주 쓰는 표현은 IT BPM 기업이라고 합니다. BPM이 뭐냐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포시스에서 일한다 그러면 다 코딩하는 무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프로그래머가 자기 전 직업이고 그게 자기 스페셜티인 사람들의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BPM이라고 붙어있는 회사에서 처리할 업무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에서 처리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외주 주는 거예요. 그 외주의 이제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콜센터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인도 IT 산업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섹터는 사실은 IT BPM 산업이에요. 부가가치는 낮고 뭔가 이렇게 회사들에서 별로 이렇게 썩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그냥 다 이쪽으로 몰아주는 거군요. 몰아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거를 또 자동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같은 걸 주면 그거 인력이 해야 되는 건 또 인력이 일부 하고 그리고 또 자동화시키는 부분은 자기들이 프로젝트를 해가면서 만들어내고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IT BPM 산업을 그냥 IT 산업이다라고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진입하는 취업하는 친구들 자체도 모두 한국식으로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코딩 전문가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공과대학을 나와서 네. 자기가 업무 처리할 수 있는 분야에 추가적으로 코딩을 약간 배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그 분야에 같이 얽혀 있어서 문라이팅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지금 IT BPM 산업의 매출의 3분의 2가 북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미 리세션이 오네 만에 이야기가 많죠. 네네네. 아 인도도 그럼 좀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분야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는 불안감이 바로 AI입니다. 아. 지금은 내가 손으로 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자동화되는 시대가 곧 온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네. 모든 문제를 인도가 쉽게 다루지 못하는 게 저신용 사회라서 그렇다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회사에서 승진을 하려면 네. 뭘 할 줄 안다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벵갈루루나 하이데라바드에 가면 가짜 경력 증명서하고 가짜 자격증 만들어주는 전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짜냐 그게 아니고요. 제가 3주간 휴가 가서 놀고 오면 3주간 제가 받은 모든 교육 연수 과정 프로그램 증명서를 다 만들어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를 이제 제가 우리 회사에 냈는데 우리 부장님이 보시고 웃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지금 장난치나 이렇게 되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이직을 해야지 이제. 아니 우리 부장님이 안 속아주잖아요. 서로 다 아는 거를. 그러면 다른 회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력증명서를 다 붙여넣어서 다른 회사로 어플라이를 하면 그쪽에서 보기엔 야, 저 회사에 이렇게 연봉을 적게 받고 일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할 줄 아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뽑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은 이거죠. 그쪽 회사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거 자기도 안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면접을 보자고 그러겠죠. 네. 근데 제가 교육 받은 게 없잖아요. 아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 가짜 증명서 만드는 회사에서 가짜 면접도 해줍니다. 진짜요? 예, 면접 대리 면접을 오거나이즈를 해주죠. 그게 가능해요? 아, 그 정도는 돼야 돈을 받고 서비스업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가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맹현철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교수가 학교를 옮겨도 학력고사 점수 증명서 가져와라 한다 인도에서. 왜요? 네. 국가에서 관리하는 믿을 수 있는 점수는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야, 이렇게 신용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게 되면 굉장히 치러야 할 비용들이 많잖아요.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도 해야 돼, 의심해야 돼. 뭐 그러다 보면 엉뚱한데 괜히 돈 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지금 정규직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데 예. 자 문라이팅으로 저한테 오퍼가 들어왔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은 일인데 네. 아 이거는 다른 데서 온 거야. 돈 얼마 줄게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선택을 할까요? 해야죠. 이거에 대해서 인도 사회가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그 사건만 그러니까 처음에 논쟁거리만 주셨을 때는 예. 이게 뭐 어렵나요? 심플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다가 이 끝까지 다 말씀 듣고 나니까 다시 어려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인도 사회 전체가 풀어야 되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 논쟁이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는 지금 볼만한데 아마 구체적인 진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네. 이번 기회로 논쟁을 좀 하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좀 물밑으로 가라앉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투잡은 뭐 허용하되 경쟁사 요것만 좀 안 해주면 좋겠다. 요 정도가 그냥 제가 생각한 타협점인데 이것도 쉽지 않네요. 네. 예,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뭐 여러분도 이제는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던져주신 우리 강성윤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인도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